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의 까피디입니다. 태서봐, 네가 모시는 철수 행님 조심해라. 그 목동에 사는 음대 출신 30대 여인하고 관계도 좀 들리고 있고 90년대 말에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뭐 오가고 그 비리도 좀 문제 있다. 그거 정리해라. 나는 박근혜 모시는 사람이다. 잘해보자. 자, 지난 4일날 이런 통화를 오간 적이 있다고 정준길 박근혜 선거기획단 위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. 사실 그런 4일의 사적인 통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통화가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칼로 돌아올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제가 사실 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오후 3시쯤에 그 안철수 뭐 긴급 기자회견이다 뭐다라는 검색어가 이슈에 오길래 저는 사실 뭐 요즘 안철수 씨가 드디어 이제 뭐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 입으로 해명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안철수 긴급 기자회견에는 안철수는 없습니다.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그 측근 그 금태섭 김태섭이 아니라 금태섭이죠. 금태섭 씨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출마를 포기하라 또는 뭐 이런 비리들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.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또 이게 정치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 입장에서,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혹이 참 드는데, 자, 이게 사실을 관계를 떠나서 자 그렇습니다. 자, 뭐 그런 일이 있으므로 정준길 공보위원은 존나게 섭섭하다. 난 친구라 생각해서 그냥 사적인 통화를 했을 뿐인데 이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부메랑을 던질 줄은 몰랐다. 에이씨, 관두겠다라고 관뒀습니다. 사실 만약에 이것이 뭐 새누리당에서 그 안철수를 죽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어떤 사찰이었다면은 이건 정 의원 하나 관두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사실 뭐 오늘 그 박근혜 씨도 포도밭을 거닐며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정준길은 그럴 파워가 있지 않다.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다.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. 그리고 정준길 의원은 사퇴를 했습니다. 자, 이러고 끝날 일입니까? 사실 저는 박근혜 의원한테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사실 자기 선거 기획단이에요. 게다가 공보위원입니다. 어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?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게 잘못됐다면 야단을 치던지 이게 아니면은 뭐 진짜 자식 엄마 마음으로 요거를 잘 다독거려 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뭐 엄마가 돼본 적이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에 만난 시장 사람들과 지금에 만난 공장 노동자들을 갖다가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박정희 씨처럼 총으로 쏴 죽이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. 이거는 그럴 만한 입장이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. 명색이 정준길 의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. 자,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안철수 측은 말입니다. 상당히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고 꼼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한 사당동 아파트 딱지 문제라든가, 자, 아버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.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집 없는 서름 8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진짜 집 없는 서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얘기인지도 의심들었어요. 왜냐면 집 없는 서름이라면은 진짜 단칸방 아니면은 하루 벌어서 월세 내기 힘든, 쉽게 얘기해서 이 전세를 갖다가 어떻게 내 집으로 도저히 못 움직이는 어떤 서민 중에 서민들이 갑자기 집주인이 꺼져야겠어 이래가지고 나가는 그런 서름이라는 건데,
사실 안철수 씨가 8년 동안 그 전세살이 했다는 그 서름, 그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진짜 10평, 20평이 안 되는 그런 남짓한 사람들의 서름인지 그런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, 몇 평에 어떤 동네에 어떤 식으로 전세를 거주했는지, 그게 과연 서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집인지 그거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. 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? 사당도 아파트 딱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로 같은 뭐 스톡옵션에 대한 뭐 엄청난 시세 차익, 그 시세 차익이 뭐 인력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한 의혹을 말할 가치가 없다. 아버지가 한 것이라도 모른다.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밝히고, 그 다음에 이건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정준길 너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,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, 자신에 대한 의혹은 지금 밝히지 뭐 가치가 없다 뭐 이러면서 밝히지도 않고, 그 4일 지난 4일 날 전화 통화한 거, 그것도 안철수한테 직접 너 불출마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협박이 온 것도 아니고, 그 밑에 어떻게 보면 그 조조와 제갈공명간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붉게 만든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안철수 씨가 사실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를 좀 싫어해요. 쉽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오타쿠적인 성질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, 금태섭 변호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그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모인 사람들은 안철수가 지금 이 시점에 대선 출마를 해야지만이 자기네가 일할 그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? 막말로 안철수가 야 나 대통령 안 해, 안 나와 이래버리면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 지금 개털되는 거예요 사실.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 안철수한테 얘기를 안 하고, 야 이래도 대선 안 나올 거야? 라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반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안철수 씨는 당당히 다시 한번 나와서 금태섭 너희 자식 뭐야? 단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당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. 왜냐하면 사실 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밑에 측근한테 이렇게 헤드락 당하면서 휘둘려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스럽긴 합니다. 요거는 좀 확실하게 그 내분에서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. 자 그리고 민주당 말인데, 자 민주당 솔직히 지금 경선 봐요. 개 진흙탕이에요. 지금 문재인이 앞서가는 가운데 지금 손학규 정세균은 좀 착하니까 그렇다 치고, 손학규 김두관이하고 좀 삐져가지고 좀 어떻게든 문재인 무너뜨리려고 좀 어떻게 뭐 연합을 한 해 만에 뭐 비리 내문에 지금 개수작을 떨지 않습니까? 사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, 모바일 투표가 뭐 얼마나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뭐 비민주통합당 유권자들도 사실 저희 전체적으로 그 문재인을 대세로 보는 추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냥 합심을 해서 밀어붙여서 어떻게 좀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좀 잡도록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, 지금 봐봐요. 지금 민주통합당이 지금 사실 지금 안철수 요때다 하고 안철수를 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뭐 특검을 붙이네, 뭐 대정부 질문에 붙이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, 사실 내심 이런 민주통합당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. 문재인을 후보로 보내느니 안철수를 어떻게든 지원 사격을 해서 영입을 해서 이렇게 나갑시다라는 내분이 있는데,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민주통합당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의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민주통합당은 절대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. 그냥 당에 있던 요 당만 그 명패만 간 거지, 사실은 그놈이에요. 이렇게 헤쳐먹는 놈들은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선거 공약을 좀 내세워서 자기의 지지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, 불리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물어뜯고 씹고
요래 가지고 자기의 그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후보가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. 예, 이거예요. 사실 뭐 선거 공약은 제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뻔합니다. 복지 정책에 힘쓰겠고, 예? 뭐 또 일자리 뭐 창출을 하겠고, 그렇지 않습니까? 서민들의 뭐 경제를 튼튼히 해줄 것이고, 저 재벌들을 좀 견제를 해줄 것이고, 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며 부자들에게 좀 더 세금을 걷겠다. 이게 선거 공약 아닙니까? 사실 나라도 그런 건 할 수 있어. 하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당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박근혜 뭐 민생 탐방인지 뭐냐 해서 오늘 뭐 포도밭 가고 뭐 시장 가고 이러는 모양인데,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민심을 알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거는 박근혜뿐이 아니라 다 다른 후보들한테 얘기하는데, 그 단발성으로 시장 가고 뭐 저 공장 노동자 만나고 해가지고 당신들의 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가 민심을 뭐 이렇게 뭐 진짜로 가슴에 와닿고 뭐 이런 게 아니라, 진정한 민심을 원하고 시장을 가고 공장을 가고 우리가 산업 현장을 갈 거면 그냥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돌아다녀. 제발 부탁이야. 자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으로 선거 이제 그 막바지에 들면서 사실 그 선거 공약은 뻔하겠지만, 제가 말씀드린 지 뻔하겠지만, 네거티브 공격, 쉽게 해서 상대방의 비리를 캐내는 것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텐데, 자, 이렇다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 당사자들,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은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, 기억이 안 난다, 모른다, 너는 잘났냐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맞받아치지 말고 자기한테 그 불거질 의혹 말입니다. 그 해명하세요. 증거 자료 대면서 해명하세요. 국민들이 알게끔.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렇습니다. 네거티브 공격은 네거티브로 맞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털어서 먼지 덜 나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대선 주자 힘내십시오. 대신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. 이상 까피디였습니다.